네, 안녕하세요. 로지아입니다. 예, 오늘은 어, 유럽 쇼기 대국을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소개해 드릴 대국은 제가 며칠 전이었나요? 그때 좀 두 파트로 나눠서 길게 해설해 드린 유럽 쇼기 대국이 있었어요. 예, 그 대국을 좀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 좀 최대한 요약을 해서 해설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대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유럽 쇼기 이 대국을 해설하기 전에 조금 약간 간단하게 유럽 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대국은 민스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민스크는 벨라루스의 수도인데요. 이 수도에서 쇼기 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유튜브 영상도 업데이트가 되고 대국 영상도 업데이트가 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럽 쇼기 유럽에서 쇼기 도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아마 이 대국이 민스크 쇼기 도장이 상당히 좀 수준급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소개해드릴 대국도 그 민스크 쇼기 도장에서 있었던 그런 대국이었는데 그 대국을 해설해드리려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어, 이 대국은 그 제 1회 대회였었어요. 이게 2년 전인가 그랬는데요. 이 2년 전에 있었던 대국을 준준 결승전, 그러니까 8강전이죠. 8강전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회 대회였고 민스크 쇼기 클래식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이게 아마 매년마다 열리는 것 같아요. 예, 매년마다 열리는 것 같은데 이 대회에서 그 대회에서 8강전 대국을 치를 이 두 해설 대국자들의 대국을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빈센트 타이안 선수 대 야로슬라프 콘드라토프 선수의 8강전 대국을 해설해 드리겠는데요. 이 빈센트 타이안 선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스크 쇼기 도장에서는 항상 베스트 5 안에는 드는 그런 기사 선수라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항상 결승전이라든지 못해도 4강까지는 항상 진출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수준급의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몇몇의 기사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에 상대하는 야로슬라프 콘드라토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출전을 하는 기사 선수이기는 한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빈센트 타이안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거기 내에서는 분명히 못해도 10위권 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빈센트 사이안에 비해서는 좀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강에 진출을 했어요. 8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함께 보는 방향으로 보는 방향으로 이번 대국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서설은 좀 길어졌는데요. 빈센트 상현 선수와 야로슬라프 콘드라토프 선수의 대결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상현 선수의 선수로 대국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수순을 최대한 좀 가져가 볼게요. 예, 여기서 165를 뒀었는데요. 이 165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바로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일단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걸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는 수도 있는데
보통 이쪽 끝선, 요 끝선에 볼을 이렇게 올려둔다는 것의 의미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미리 올려두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곧바로 올려두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후지 시스템과 같은 급전으로 갔을 때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선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곧바로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선수를 잡은 빈센트 타이언 선수는 66볼을 바로 뒀어요. 아무래도 그 각기를 열어둬서 혹시나 좀 각교환을 당해서 뭐 급전을 당해내기가, 물론 데뷔처럼 강구해 놓고 있었겠지만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845, 165, 145 여기까지는 다 받아뒀고 크게 나무랄 데는 없는, 예, 그런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 8은 뒀고요. 네, 사간 비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빈센트 타이언 선수는 기본적으로 몰입이차를 기본으로 하는, 예, 그런 선수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간 비차를 들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5위 금으로 뒀습니다.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8은 바로 울타리를 최대한 좀 빠르게 구축하려고 하는 빈센트 탕현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425는 움직였고 485, 네, 77각까지 뒀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나무랄 것까지 없는, 예, 그런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기적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두 기사 모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안전비차와 몰입비차의 전법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49를 두니까 이렇게 둬가지고 이노울 타일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은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사이은은, 그러니까 야로슬라프 콘드라토프 선수 입장에서도 이쪽을 움직였어요. 아마 이거는 이걸 움직이고 나중에 근무상으로 가서 급전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이 끝선의 볼을 통해서 일종의 심리전을 걸어서 급전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야로슬라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사이은을 두게 되면서 일단은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좀 초중반의 승부를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급전을 준비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285를 두면서 이렇게 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뒀고요. 일단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거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이걸 두기 전에요, 요 은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몰입이차를 뒀을 때. 근데 이거는 좀 잘 봐야 되는 게, 상대방이 요 은을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압박을 가져가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섣불리 이거 은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 6보로 가는 것도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걸 한번 지켜보자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괜히 섣불리 은에 진출했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봉은과 같은 그런 급전을 걸려고 했을 때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동글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9사보를 뒀고요. 그 다음에 5육보를 이렇게 끝보를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사보를 뒀죠. 여기서 7사보를 뒀다는 것도 이런 거죠. 이 은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가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가서 나중에 이렇게 급전을 걸는, 예, 요런 수법,
그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서 봉은의 형태로 가서 이쪽을 움직이든 아니면 이쪽을 움직여서 압박을 가져가겠다, 급전을 걸어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7운으로 뒀습니다. 상당히 유럽에서 두는 쇼기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두는, 예,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67운으로 뒀고요. 그 다음에 73운으로 갔는데, 3운으로 가고 그 다음에 465로 뒀습니다. 일단은 선수 입장에서는 요 보 4개를 최대한 바리케이트를 삼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3으로 가서 이렇게 뒀는데, 역시 봉운으로 가서, 이 봉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봉운으로 가서 바로 급전을 걸어버리겠다고 의사표시를 취했습니다. 그렇다면은 7, 8비차로 움직였는데, 이거는 봉운을 수비하기 위한 그런 수죠. 제가 언제 다음에 언제 한번 무리비차로 봉운 맞는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비차의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움직였다, 수비를 하기 위해서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봉운으로 갔을 때 이렇게 수비하는 사간 비차로 하면은 아무래도 막아내기가 좀 굉장히 버거워질 수도 있고, 저도 워즈를 하면서 상대방이 봉운을 걸었을 때 사간 비차로 그대로 가니까 잘못 막아버리니까 망해버리는, 예, 그런 것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간으로 바꿔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근데 일단은 최대한 봉운을 최대한 좀 쉽게 막으려고 이런 식으로 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바로 7호보로 갔어요.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 끝선으로 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걸 먹고요. 여기서 이걸 향차로는 먹을 수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수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은으로 먹고 동향의 동향, 이런 식으로 가는 진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 이쪽을 뭐 지킨다든지, 아니면 조금 공격적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이렇게 두는 것도 한파의 쇼기가 될 텐데요. 실전에서는 바로 이쪽을 밀어붙였습니다. 아무래도 후수 입장에서는 이쪽을 노려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여기서 만약에 먹어준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먹어버리겠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는 바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뒀어요. 아마 보통 이게 원음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건 제가 어디까지나 추측인데요, 이 미찰이 이쪽으로 가서 이쪽을 노리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노려서 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뭐 실전에서 이렇게 두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곧바로는 아니겠지만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둔 걸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판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받아내진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걸 먹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거는 절대수죠. 먹어야 되는 것이 맞겠고, 그 다음에 7비로 가서 결국에는 후수 입장에서는 이 비차와 이 은을 이용해서 이쪽을 압박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나중에 이 모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져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줄,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수는 바로 이런 식으로 둬요. 655를 줍니다. 각기를 일단 열어두는 건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후수는 이걸 교환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교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두면은 이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고요.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요 각이 장구인 동시에 요 은을 노리고 있죠. 그러면 이 요걸 장구인일 때 요걸 막아야 되는데 뭐 장구인일 때 요거를 뭐 막아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먹게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게 먹게 되면은 이것도 참 고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 은이 바로 이런 식으로 양거리를 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물론 바로 가능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러한 맛이 좀 여지가 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후수가 불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열었을 때 바로 각교환을 선택을 했고요. 당연히 이거는 동비로 먹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급전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후수는 삼삼각으로 둬서 이 비차 이 각으로 이 비차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보로 막아내는 것이 좋죠. 안 두면은 뭐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두면 바로 이걸 눌리는 게 굉장히 싫죠. 그래서 뭐 만약에 먹으면은 바로 이렇게 먹었어요. 나중에 또 이게 또 맛이 굉장히 나쁜 게 요 은이 또 밀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비차를 또 좀 누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체로도 맛이 좀 나쁘고 그 다음에 이 각이 이런 식으로 가서 비차를 노리는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맛이 좀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 보로 이런 식으로 막아서 수비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9호보로 바로 압박을 가져갑니다. 먹을 때 이때는 은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그냥 단순 교환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은으로 먹지 않고 바로 98보를 줬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요걸 보송을 통해서 이쪽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98보를 두니까 여기서 조금 빈센트 타이어 선수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장고를 하는데 이 장고에서 둔 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요수를 들고 나와요. 아무래도 이 보성을 통해서 이, 이 보성을 통해서요. 위안에 이 각이 지켜져 있으니까 이 보성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각 교환을 했을 때 개마로 먹는 것보다는 이 각으로 먹어서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은 이렇게 먹어가지고 나중에 이 각으로 이쪽 진영을 간접적으로 노리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리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사실은 좀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실전의 진행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바로 이걸 감행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진행을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이것을 먹었고요. 여기서는 실전에서 바로 이걸 먹고 그다음에 바로 여기를 찔렀어요. 찔렀는데 당연히 이건 비차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7선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져갔는데 사실 이게 호수가 이 패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솔직한 제 생각은 이게 패착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인공지능을 제가 한번 쇼기 소프트를
한번 돌려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두는 것이 후수가 훨씬 더 나아요. 거의 한 후수가 유리한 걸 보통 마이너스 숫자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많이 차이 났을 때 600에서 70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초반에서 중반으로 지나가는 단계잖아요. 이 초반에서 중반으로 다가가는 단계에서 평가치가 한 600에서 700 정도 나는 것은 비슷한 실력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법 큰 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이게 소프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뭐랄까, 오히려 그 야로슬라프 선수, 콘드라토프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연구를 했고, 오히려 이렇게 가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소프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글쎄, 좀 손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히 둘만 했다, 결과론적으로 제 느낌에는 좀 별로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요 비차와 요 은을 이용해서 이쪽을 압박 가져가는 것이 워낙 강력해서,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소프트가 유리하다고 한 이유는 어쨌든 후수가 이쪽 진영을 돌파를 했잖아요. 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행한 것은 큰 손해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이런 진행도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렇게 뒀을 때 바로 값비 교환을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만약에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쪽을 돌파하려고, 호수는 이쪽을 돌파하려고 이런 식으로 수를 투자를 한 건데, 오히려 선수 쪽이 이 향차를 먹게 되면서부터 이쪽이 또 돌파를 당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제가 인공지능 평가치를 보니까 오히려 선수 쪽이 천 중반대 최소,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수치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둘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개마로 먹어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거는 그 선우수 간의 평가치 호각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후수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뒀을 때, 예, 이런 식의 수순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수순의 선택은 후수가, 인공지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수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53수째 요수로 뒀어요. 이거는. 근데 요거 인공지능 소프트는 요수보다는, 예, 요수를 보통 추천을 했었거든요.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소프트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보통 컴퓨터 어플로 하는 것이 좀 비교적 좀 믿음직한데, 예, 근데 휴대폰으로 일단은, 예, 분석을 했는데 요수를 보통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수수는, 일단 이거는 먹히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건 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은 요걸 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딱 세 군데가 딱 걸렸죠. 이렇게 세 군데가 딱 걸렸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살려야 될 말은 뭘까요? 비차죠. 그렇다면 이 비차를 도망가야 돼요. 오일비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먹게 되고요. 그렇다면 후수는 당연히 이렇게 먹어서, 어, 이렇게 당연히 먹게 되겠죠. 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84은은 이쪽을 움직입니다. 이건 비차의 확보의 목적으로 두는 건데요. 그렇게 두는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7구각을 둬요.
예, 요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순대로 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각은 어떤 수겠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각으로 이쪽과 이쪽도 이쪽을 양거리를 걸면서 공략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단 칠구각을 두게 되면은 이렇게 비성으로 갑니다. 예, 이렇게 비성으로 가고 요거를 수비를 했을 때 장애 이건 수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수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일단 수비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그 다음에 요걸 지금 요거 용을 잡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도망가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마로 이쪽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일성운으로 개마를 잡게 되면 구칠각성으로 요 향차를 먹어요. 그 다음에 요걸로 은성으로 가져가서 지금 이걸 이렇게 두면은 그물을 못 먹는 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공략을 하는 요것을 인공지능에서는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비록 후수도 이쪽 부분은 돌파를 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선수도 좀 이런 식으로 돌파를 어느 정도는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또 이 성운으로 이걸 금을 교환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보다는 훨씬 더 선수가 좀 낫다라고 소프트가 이걸 판단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예, 뭐 글쎄 뭐 빈센트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생각을 좀 못했고 일단은 은의 전진을 통해서 최대한 서서히 이쪽 부분 서서히 돌파를 하겠다는 뜻으로 둔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여기까지는 후수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 수치를 평가치에서도 좀 앞서가고 있었고요. 예. 당연히 많은 기세상 개마를 먹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 다음에 요수를 두는데요. 네,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뒀거든요. 여기서는 유기비차로 뒀는데요. 여기서는 유기비차보다는 바로 이렇게 뒀었어야 됐다라는 것이 소프트의 견해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인공지능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공지능 수순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먹어요. 당연히 이거 안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7이 보성으로 갑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선 비차로 잡혀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8사 비차로 이렇게 피하고요. 그 다음에 8토금으로 이렇게 개마를 먹으면 이때 6, 7은을 이렇게 둡니다.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수였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두면은 이쪽이 양거리를 걸게 되고 그리고 선수가 걸었던 이 미노 울타리를 어그러뜨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두고 그렇게 가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7위비성을 두면서 장군을 부릅니다. 여기서는 예, 장군을 부르면 이때 6위금을 이렇게 내르고요. 예, 이렇게 내르고 7용으로 피하게 되면은 이때 요걸 나라스로 합니다. 예. 이거는 참고로 인공지능 추천 수순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안 먹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건 안 먹을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6일금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용을 도망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둘 수는 없겠죠. 단순 교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기서는 도망가는 것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 요 비차로 이 토금을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745
바로 이거죠. 여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보관장으로 이쪽을 지키는 수가 좋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면은 고로 이런 식으로 먹어서 이런 식으로의 진행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했었으면은 후수가 좀 유리했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후수가 괜찮았는데 더 괜찮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생각은 이런 거죠. 일단 여기에 있는 미니멈 울타를 최대한도 후수가 어그로 트레이닝 데는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어그로 트레이닝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은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어, 나중에 뭐 각을 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 각이 아니더라도 뭐 개마로 어떻게 뭐 어떤 역할을 해볼 수가 있는, 예,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각을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또 약점을 노리면서 둘 수도 있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실전보다는 지금처럼 형태를 갖추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파리 빅차로 두는 것이 훨씬 더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실전에서 뭐를 뒀냐면 이렇게 뒀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형태가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실전에서 이렇게 뒀으면 이거 이렇게 성을 못 하거든요. 그냥 먹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의미를 뒀을 때도 파리비차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유기비차를 두니까 바로 요렇게 뒀었어요. 요렇게. 예. 이때부터 조금씩 선수의 분위기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조금씩 어, 불리하게 가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예. 하게 가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은성으로 가니까 결국에 개마로 먹었거든요. 예. 개마로 먹고 이렇게 둬버리니까 결국에 또 이 성은이 이렇게 비차를 노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이 비차를 또 도망가게 해야 돼요. 지금은 6일비로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7이윤을 이렇게 돌니까 또 이게 비차가 또 쫓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쪽에 진영이 엄청나게 위험해졌어요. 이 자체가. 예.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졌기 때문에 지금 호수는 이쪽을 돌파를 해서 점수를 어느 정도 딴 상황에서 괜히 비차 이동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의 돌파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갖고 있는 기물도 요 성은 두 장이 엄청나게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수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네. 그래서 이렇게 둬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금상으로 가요. 예. 왜냐면 최대한 좀 수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모치고마 가진말로는 어떻게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수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말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만약에 금한장이나 은한장이 후수에게 있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로, 글쎄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후수가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해서 망하게 되는, 예,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두면서 바로 이 육사계를 또 들어가죠. 이 육사계의 의미는 요걸 노리면서 계속해서
약점을 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과 여기 압박도 있고 이 단거리 기물의 압박이 적절하게 어우러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돌파는 오히려 선수 쪽이 훨씬 더 돌파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록 좀 타이밍은 후수에 비해서 늦기는 했지만요. 여기서 이걸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먹고요. 먹고요. 여기서 후수가 바로 요수를 들고 나와요. 여기까지는 선수의 분위기로 가는데 이렇게 두면서 더 후수가 이렇게 두게 되면서 여기서 인공지능은 요수가 좋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소프트는 어떻게 뒀었어야 됐냐면 이런 식으로 뒀었어야 했다라고 해요. 수순을 한번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수순이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는 은성으로 갑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하래요. 일단은 예, 뭐 이게 이유가 있었겠죠. 예. 당연히 이거는 금으로 먹어야 되겠고 이때 금으로 이런 식으로 수비를 가져가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안 하고 하지 않고 바로 이걸 감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금이 이걸 못 먹죠. 왜냐하면 용이 요길이 있기 때문에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금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먹고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두면 B로 먹고요. 먹고 먹을 때 이 빛을 이렇게 장군이 칩니다. 이렇게 뭐 은으로 요걸 알고말 한다고 라고 하면은 이때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5, 6마로 이쪽으로 둘 때 이렇게 두게 되면 6, 1은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피하게 되고요. 예,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도망간다면 이 방향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뒀을 때 이런 식으로 두고요. 안 먹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두면은 곧바로 외통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는 당연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35으로 당연히 옮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불승으로 하게 되면은 792 이런 식으로 수순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선수 쪽이 좀 유리한 건 맞는데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뒀었어도 그냥 버티는 정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예,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이쪽으로 뒀는데 오히려 이수가 더 결정적인 패착이 두 번째 패착이었다고 보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뭐 승리를 오히려 선수 쪽의 승세를 더 굳히게끔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당연히 이거는 먹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렇게 둔 것은 이 말을 이것을 먹기 위해서 간 걸로 보여요. 예, 그런데 지금 차라리 이럴 거였다면은 볼을 찌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거리를 거는 것이 좀 좋아 보이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좀 아쉽게 되었고요. 5, 6마로 가니까 이때 7이 비성으로 이쪽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그래도 더 괴로워진 형태 더 괴롭게 되었죠. 예, 안 그래도 울타리 형태도 좀 무너지게 되었고요. 예. 여전히 선수가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민호 울타리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어요. 흠집 하나도 내지 못했습니다.
흠집 내봐야 이쪽 바리케이트 깨진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좀 여러모로 후수가 굉장히 불리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7.2비성으로 두니까 지금 눈의 가시라고 볼 수 있는 이 은으로 개마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이거는 동보로 갈 수밖에 없고, 이때 3호계로 갑니다. 여기서 이 3호계의 의미는 아마도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인데요, 이 위노울타리의 약점을 캐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아무래도 후수가 요 은으로 이렇게 양거를 걸어서 이쪽 위너울타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둔 것 같아요. 일단은 상호계를 둔다는 것의 의미가, 그래서 그걸 노리고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둔 것이 후수가 좀 빠르면 좋은데 후수가 절대로 빠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또 약점이 있죠. 이쪽에도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캐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선수 쪽보다 후수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선수는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그 약점을 치밀하게 캐내잖아요. 그러면 그 캐내는 방법을 뭘로 캐낼까요? 바로 이금으로 두는 수입니다. 이 금을 희생타로 삼아서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절묘한 수였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기세상으로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이런 식으로 장군을 치겠다는 뜻입니다. 장군인 동시에 이게 장군이잖아요. 장군인 동시에 미찰을 또 먹게 되는, 이름하여 오대비샤가 걸리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막아내야 될까? 굉장히 좀 괴로워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올리기도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음, 왜냐하면 이쪽으로 뭐 공략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면 요 은으로 갑니까? 여기서 은으로 가면은 만약에 내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내린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두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비를 하면 이렇게 눌리는 수가 있어서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이 자체가 좀 곤란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아이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아이공을 하니까 용으로 비차를 이렇게 먹었죠. 아주 큰 기물을 손에 넣었고 상대방의 진영을 돌파하는 데도 성공을 했어요. 네, 이거는 분명히 선수의 분위기로 갔습니다. 사사계로 뒀는데요. 여기서 사사계로 둔 것도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인데, 이거 이렇게 먹으면은 이런 식으로 장군을 치겠다는 뜻입니다. 미노울트의 약점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수가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약점을 노리게 됩니다. 어떻게 약점을 노릴까요? 이걸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장군을 쳐요. 장군을 치면은 여기서 미노울트의 약점이 딱 벌어지는 순간인데 요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마가 이렇게 장구를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빼야 됩니다. 이렇게 빼주게 된다면 이렇게 둬서 바로 외총이거든요. 예, 요걸 노리는 수가 수 때문에 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동항을 가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마 각으로 해서 두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두면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요 운으로 이렇게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두거나 해가지고 이 옥을 도망갈 수 있는 방향을 철저히 퇴로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두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사살기를 그래서 어, 사살기를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4이금으로 뒀습니다. 어차피 이 민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민호 울타를 돌파하려면 몇 수를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예, 몇 수를 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수가 민호 울타리를 격파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걸 선수의 이쪽을 격파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4이금으로 뒀고요. 지금은 이걸 먹으면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아이고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어쩔 수 없이 3일은으로 수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공격을 가져가야 될 은인데 수비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비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3일은으로 수비를 하니까 이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져갑니다. 예, 굉장히 좋은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이 4일 용으로 음, 4일용으로 둔 게 아니라 이렇게 뒀군요. 예, 이게 굉장히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아마도 요걸 비성을 해서 교환을 해놓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둔 걸로 보이는데요. 음, 일단은 계속해서 이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죠. 지금 후수는 어쩔 수 없이 기세상 이렇게 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이게 가진 말이 여기서는 각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외통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 경우가 참 후수 입장에서는 좀 서글픈 거죠. 왜냐하면 이 은이 이렇게 수비하는 데 썼기 때문에 딱히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좀 나름대로 공략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어려워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때 자신 있게 뒀고요. 당연히 이건 먹게 되겠죠. 이렇게 먹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도망가야 돼요. 예, 도망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뒀거든요. 예, 이렇게 뒀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면은 이렇게 둡니다. 만약에 도망가게 되면요, 뭐 은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가서 후수가 움직일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예, 뭐 그나마 간다면은 뭐 비차로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합니까? 근데 비차로 가면은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두기 때문에 바로 외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둘 수가 없겠고요. 그러니까 딱히 아이금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뒀을 때 이런 식으로 예, 도망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금을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니까 135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뒀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이유용으로 두게 됩니다. 지금은 이거 올라가기가 참 퇴로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예. 지금 이렇게는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면 바로 외통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나마 둘 수 있는 수단이 아마 요 정도가 될 텐데요. 요 정도 둬도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만약에 먹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둬서요. 그러면 이건 도망갈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체로도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결국에는 도망가지 못하고 아이공화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공화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3이윤으로 두고 하면서 결국에는 요걸 3이윤으로 두면서 투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도망을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아빠가 가져가겠죠. 그렇죠? 여기서 또 뭐 아이구만 하게 되면은 요수가 있겠죠. 네. 요수가 이렇게 두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바로 외통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두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두는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거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요. 또 아이고말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바로 외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먹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는 수가 바로 외통이 돼 버리죠. 예, 그래서 몇 수 더 못 도망간다는 걸 알고 빈센트 타이어 그 야로슬라프 콘트라도프 선수가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빈센트 상현 선수가 이번 준준 결승전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모리비차가 좀 비차가 앉은 비차를 상대하는 방법, 급전으로 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판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쇼기인데 유럽 쇼기 중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았던 그 대국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민스크 쇼기 도장 소속의 선수들이 상당히 실력파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나름대로 다른 유럽 지역에서 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잘 두지를 않아요. 예, 제가 몇 대국을 한번 보니까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건데, 근데 이 민스크는 비교적 일본의 프로기사들도 못지않게 실전 진행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수준이 있는 그런 대국이었다고 보여줬고요. 앞으로 보여줬고요. 특히 빈센트 타이안 선수가 왜 이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었던 그런 한 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음에도 좋은 해설로 좋은 쇼기 대국을 준비를 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